반갑습니다. 원래 항상 이민한 지점장이 교육을 왔었는데요. 지금 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맨날 설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은 사실 교육 매니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제가 교환은 아직 준비를 못했고요. 오늘 출시된 신담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메리츠 설계를 받아보시면 팀장님들이 요것만 찾으셨어요. 메리츠는 왜 표적 항암이 없어? 네. 매번 찾으셔서 드디어 출시를 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 메리츠 화재 항암 방사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담보는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가입 금액,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10%씩 드리게끔 출시를 했고요. 뒤에 보시면 장점이 몇 가지, 4가지 나와 있습니다. 타사와 조금 차별화되는 메리츠 표적 항암의 장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줍니다. 1년에 한 번씩. 첫 번째는 가입 금액, 두 번째부터는 10%씩 계속 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가입 금액이 큽니다. 타사처럼 10년 갱신으로 가입하신 경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그리고 5년 갱신으로 가입하시는 경우는 최대 7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연계 조건이 가장 유리합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항암 방사선, 이런 암 관련 담보를 넣으려면 암 진단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출시가 됐다 보니까 방금 설계를 해 보니까 갱신형 같은 경우는 파란 페이지랑 같이 보시면요, 갱신형 담보 같은 경우는 요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5천만 원,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그리고 계속 받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요 세 가지만 탑재하시면 그대로 가입 가능하고요. 제가 방금 요 담보 3개만 봤을 때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오전에 의사결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리플렛도 변경이 안 됐는데요. 가운데 있는 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도 빼셔도 됩니다. 계속 받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랑 표적 항암 치료, 이렇게 2개만 넣으셔도 진행이 가능하시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험료보다 조금 더 낮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만 원으로도, 아니 17,500원으로 최저 보험료가 된다는 말씀이요? 최저 보험료 세팅은 이제 기본적으로 갱신형 같은 경우는 2만 원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보험이 메리츠에 이미 많다, 아니면은 타사에 충분하게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더 좋은 알파 플러스 상품은 최저 보험료가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에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갱신형으로 요 담보만 저렴하게 넣어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액 기간, 4번째, 5번째 장점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4번째, 감액 기간이 1년으로 짧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메리츠 종수술 3종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하셨을 때 지급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항암 방사선 치료 한 번만 하면 나가는 건 아니고요. 방사선 수치가 일정 이상 되면 3종 치료비에서 3종 수술비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수술비랑 항암 방사선 표적 항암 같이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파워포인트 같이 보시면 7월에도 메리츠 화재가 GA, MS 1등을 했습니다. 지금 업계가 힘들다 많이 말씀하시고, 또 메리츠 판매가 좀 많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비결에는 이 3가지 상품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통합보험, 그리고 두 번째 간편보험, 그리고 세 번째 어린이보험.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상품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상품 중에 첫 번째 종수술비,
그리고 선천 이상과 산모 이상 모두 보장한다는 내용, 그리고 간편한 건강보험의 장점, 그리고 마지막 메리츠 운전자법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메리츠 종수술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도표 많이 보셨죠? 고객님들이 실손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손 가입하신 고객님들이 팀장님들한테 많이 전화 주실 거예요. 요거 수술했을 때 실손 나오나 많이 물어보실 겁니다. 근데 실손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예전에는 디스크가 안 됐었고, 그리고 2016년부터는 백내장 수술하셨을 때 단초점만 되고 다초점은 비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됐었습니다. 이런 실손 같은 경우는 매년 변경되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생명사 종수술비를 메리츠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이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손의 한계를 메리츠 종수술비로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실손 같은 경우는 또 가입 연령도 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폐하부터 75세까지라고는 하지만 70세 이상 실손, 특히나 61세 이상 실손 같은 경우는 표준 실손은 아무래도 좀 가입하기가 힘들죠. 방문 진단을 한다느니 여러 가지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유병력자 실손으로 진행을 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손 가입이 만약에 힘드신 고객님이 계시다면 종수술을 또 가입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입 연령, 그리고 보장 범위, 그리고 제외 질병까지 모두 종수술비가 실손보다 오히려 좋은 부분도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메리츠 종수술비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손해보험과 그리고 생명보험보다 오히려 좋은 점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메리츠 종수술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손보의 장점 그리고 생보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좌측은 생명보험의 장점이고 우측은 손해보험의 장점인데요. 생명보험 약관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메리츠 종수술비는 동일 질병으로 반복해서 수술하셔도 수술회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손해보험 종수술비는 한 번 수술하시면 같은 질병에 대해서 1년에 면책이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더 좋고요. 두 번째, 보험가입 이전에 진단받은 질병에 대해서도 수술비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천질환에 대해서도 면책 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혹시 손해보험 약관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장하지 않는 손해보험 읽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이직된데도 그 보장하지 않는 손해만 보면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약관도 요만한데 글씨는 깨알만 해가지고 한 페이지 가득 차잖아요. 그런데 메리츠 종수술비 약관 한번 보시면 보장하지 않는 손해가 딱 세 종류입니다. 그 세 종류가 다 고의로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 면책 없이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실금이나 치일 그리고 제형대비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생명보험의 종수술 판매하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메리츠는 요런 장점도 있어요. 제가 이제 생명보험 제안서를 손해보험 제안서만 보다가 생명보험 제안서를 보면 느끼는 점이 그겁니다. 수술비 가입 금액이 좀 작아요. 손해보험은 막 2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 제안서만 보다가 생명보험 거를 보니까 생명보험 종수술은 가입 금액이 어떤가요? 5종 기준으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런데 메리츠는 종수술에도 생명보험 약관을 가지고 왔음에도 가입 금액은 손해보험처럼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20만 원, 2종 50만 원, 3종 100만 원, 4종 500만 원, 5종 1000만 원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에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요즘은 옛날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한 20살 정도까지 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30살까지 어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30살까지 종수술비가 최대 3천만 원, 5종 기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편 상품 유병력자도 받아줘서 참 좋지만 단점이 있잖아요. 가입 금액이 좀 작죠. 작은데 메리츠 간편 종수술 같은 경우는
많이 수술하시는 3종까지는 표준체와 동일하게 받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체해 충격 파쇄석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름이다 보니까 요즘 요로결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수술을 보통 요 체해 충격 파쇄석술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올해 4월에 질병수술비 약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 4월에 어떤 게 개정이 됐냐면 보장하지 않는 손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체해 충격 파쇄석술. 네, 2020년 4월부터 가입했던 질병수술비에는 체해 충격 파쇄석술이 면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수술비 보험 가입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만약에 종수술을 넣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종수술 꼭 넣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타손해보험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약관을 손해보험 약관을 쓰기 때문에 이 체해 충격 파쇄석술을 시술을 하시고 또 하시면 그 사이 1년의 면책이 생깁니다. 그런데 메리츠는 회당 보장을 하고요. 이 체해 충격 파쇄석술 같은 경우는 60일만 지나시면은 반복해서 보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체해 충격 파쇄석술 지급 기준도 회사별로 좀 틀리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1종 수술에서 지급을 하고 어떤 회사는 2종 수술에서 지급을 하는데 메리츠는 2종으로 크게 지급을 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체해 충격 파쇄석술 같은 경우는 그 충격파로 돌을 깨지만 잘 안 깨져가지고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2달에 한 번씩 그럴 일은 없겠지만 2달에 한 번씩 1년에 계속해서 수술을 하신다면은 타사는 20만 원 내지 50만 원 보장 받으시겠지만 메리츠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타사 수술비 약관이랑 메리츠 종수술비 약관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 종수술이에요. 종수술인데 타사는 약관에 보험가입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타사 보상가에 확인해 보니까 주긴 준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비를 지급을 한대요. 그런데 조금 마땅치 않으면 약관으로 태클을 걸 수는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메리츠는 피보험자가 이특약 보험기간 중에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한 거, 요 멘트밖에 없습니다.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메리츠는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는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특히 종수술비는 메리츠로 넣어주시면 조금 안심하고 보장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약관은 표준체 약관입니다. 표준체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고지를 하면은 부담보는 잡힐 수 있겠지만은 부담보 기간 이후에는 문제없이 수술비 지급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메리츠 어린이집 태아보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태아보험 보면은 값사가 다 비슷해요. 예전에는 3,000 이상 수술들을 좀 크게 한다거나 해서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리츠 종수술비 세 번째 장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3,000 이상에 대해서도 보장을 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을 메리츠로 하시면 혹시나 아이가 3,000 이상이 있는 경우 수술을 하셨을 때 3,000 이상 수술비를 제외하고 추가로 종수술비까지 보장이 가능하시다라는 H사가 태아보험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고객님도 찾으실 거고요. 그런데 종수술에 대해서는 H사 종수술도 Q코드는 보장을 하지 않는데 메리츠는 보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팀장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태아보험 의뢰를 받으면 고객님이 나는 그냥 H사로 해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때는 H사로 판매하시고요. 저는
종수술비만이라도 메리츠로 하나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30년 납 90세나 조금 만기를 짧게 하면은 비싸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 더 추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선천질환 중에서도 구순열 9개월 다들 알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이제 고등학교 제일 친한 친구가 구순열이 있어가지고 여기 입술 이쪽 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입술 이쪽에 지금 30이 다 됐잖아요. 제가 30이 다 됐는데도 여기 흉터가 있어요. 얘는 여기 있었구나 아직도 보입니다. 네. 그럴 만큼 이제 수술을 해도 흉터가 남은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구순열 9개월 같은 경우는 메리츠에서는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600만 원 지급되고요. 거기에 일종 수술비에서 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신데 제가 수술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종수술은 같은 질병으로 수술해도 반복해서 보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650만 원, 두 번째 수술부터 50만 원씩 계속해서 반복 지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메리츠로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처음 설명드린 가입 금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상품 알고 계신가요? 마음 편한 어린이보. 네, 어린이 3위호인데요. 업계에서 메리츠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요 상품은 기존에 아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325 상품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도 325 상품 가입 연령이 40세부터 30세부터 이렇게밖에 가입이 안 돼서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들을 위해서 출시를 한 보험입니다. 네, 유병자 상품이기 때문에 3, 2, 5만 봐요. 3개월 이내 소견, 2년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5년 이내 암만 보기 때문에 선천 이상이 있는 아이라던가 아니면 약 먹는 아이, 소아당뇨, 보험 가입이 기존에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메리츠 맘 편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5살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상품은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유병자 상품 같은 경우는 인수는 쉽지만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가 좀 비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도가 작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맘 편한 어린이 상품은 한도가 표준 어린이랑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 1억까지, 그리고 내열관 월성 3천만 원, 그리고 종수술비도 아까 말씀드린 3천만 원까지 그대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주변에 아픈 30살 이하 고객이 있다면은 메리츠 맘 편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메리츠 종수술비 장점 두 번째가 보험가입 이전에 진단받은 질병도 보장을 한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선천질환도 보장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를 묶으면 보험가입 이전에 진단 확정된 선천질환에 대해서도 수술비 보장을 한다가 되겠죠. 네,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천 이상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태아보험이 있겠죠. 가입했던 태아보험이 있을 텐데요. 메리츠 종수술비 업셀링을 해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수술을 할 때 보장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구순열 9개월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선천 이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술을 나중에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메리츠 맘 편한 어린이 보험으로 수술비를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에 필리시 약관이라고 말하셨어요. 네네. 이건 지금 유병자는 유병자 동일합니다. 종수술비는 동일하고요. 한 가지 차이점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말씀하셨어요. 보장하지 않는 손해도 동일합니다. 종수술. 진짜예요. 표준사라고 딱 집어주셔서 유병자는 아닌가 보다라고 했는데 아, 보장을 맞춰서 그거를 찍어드린 이유가요. 원래 다른 수술비 있잖아요. 64대 수술비라던가 32대 관열 수술비 같은 상품을 약관을 뜯어보면요. 표준체 상품에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
시작된 질병으로 수술을 했을 때 지급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표준체는. 그런데 유병력자는 보험가입 기간 중에 수술을 하면 지급을 한다고 써 있어요. 오히려 유병자가 지급이 더 쉽게 약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표준체도 된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표준체가 원래 약관이 더 까다롭거든요.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메리츠 유병자 상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메리츠 유병자 상품 뭐 오늘도 와서 팀장님들이랑 얘기했는데 뭐 보험료가 비싸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1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가짓수가 가장 많습니다. 유병자 상품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업계에서 심사가 3위 심사가 가장 유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종수술비가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상품 가짓수 같이 보겠습니다. 네, 흔히들 알고 계시는 325 상품부터 31, 32 그리고 초간편이라고 말씀하시는 5년 이내 이력만 보는 간편한 3대 질병보장 그리고 어린이 3위 거기에다가 중할증 상품까지 모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할증 상품 혹시 설계해 보셨나요? 아직 이제 잘 모르시는 팀장님들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할증 상품은요, 기존에 고객님들 보면은 좀 오래된 이력인데 보험 가입이 안 돼가지고 억울하게 3위로 가입하신 고객님 계실 겁니다. 4년, 5년 다 됐는데. 네, 그런 고객님들을 위해서 출시한 단독 상품이고요. 기존 325 같은 경우는 2년 이내 입원 수술을 물어보고 표준체 상품 같은 경우는 여긴 없지만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물어봅니다. 5년 이내 그 두 개를 섞어가지고요. 이 상품은 2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5년 이내는 암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요거는 뭐 어차피 중대질환이니까 위에 부분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원래 표준체 상품에서는 5년을 물어보고 2년만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가입 가능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후유장애 판정 받으십니다. 교통사고로 뭐 한 반년씩 입원하시고 후유장애 판정 받으신 분들 아무래도 표준체 가입이 안 되시죠. 어려우시죠. 네, 그런 분들 고지 없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네. 뭐 고지는 편해졌는데 보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표준체 상품 보험료를 100으로 봤을 때 이 325 상품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좀 찍어보세요. 20? 120? 아닙니다. 170% 정도 돼요. 325 상품 비싸죠.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325로 가입하시는 분들 없고 이 상품은 보험료가 한 120 정도 말씀하신 대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2년이 넘은 이력 때문에 표준치 심사를 올렸는데 심사가 너무 까다롭게 나온다거나 뭐 서류를 풀체크를 갖고 오고 방문 진단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상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표준체 상품 심사 올렸을 때 2년이 넘은 이력 때문에 거절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325 중환증 상품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투약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약 드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요. 이 상품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럼 이 정도 있어요. 우선은 메리츠 상품이 가짓수가 많아서 많이 팔린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수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325 상품 혹은 311 상품 2년 이내 내지 1년 이내 입원 수술을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품, 유병력자 상품 가입하시는 고객님들 중에 입원 수술 있는 분보다 없는 분 찾기가 더 힘들어요.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외질환이란 거를 각사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증질환에 대해서 입원하셨거나 수술하셨어도 어느 정도는 인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경증이라도 타사는 3달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예, 임플란트 수술하시면 3위 가입 안 되는 거 아시나요? 3개월 동안. 예, 2년 이내 입원 수술에 임플란트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메리츠는 임플란트 수술하시고 한 달만 지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장용종 수술하시고 한 달만 지나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백내장 수술하시고 한 달만 지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사는 3달 기다려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객님이 최근에 수술하셨다고 그랬을 때 안 돼 말씀하시지 말고 메리츠 한번 의뢰를 주시면은 인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요 보험 니즈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네. 원무과에서 영수증 받아가지고 수술하기 위해서 떼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10만 원 나왔어요. 이러면 보험 좀 넣어놓을 걸 이런 생각 들잖아요. 청구했는데 나오는 게 별로 없을 때. 네, 그런데 타사는 그때부터 3달을 기다려야 되지만 메리츠는 한 달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3달 참아서 고지를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아도 담보가 줄어들거나 삭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리츠는 예외 질환으로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담보 삭제 같은 거 전혀 없이 그대로 승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수술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종 금액이 표준체랑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65세까지. 그런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메리츠 대장용종 몇 종에서 지급되는지 아시죠? 2종. 2종 50만원 지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대장용종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 한 달만 기다렸다가 메리츠 고지하시고 넣으시면은 다음 수술부터 종수술비, 질병수술비까지 모두 보장 가능하시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플랜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책자에도 있습니다. 네, 스텐트 삽입하셨던 고객님, 스텐트 삽입 시술하셨던 고객님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보험 경력이 다들 되시다 보니까 고객님 리스트에 한두 분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스텐트 삽입 고객이 또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셔도 네, 메리츠 간편보험에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지 아까 제가 이사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메리츠 수술비, 유병력자 수술비 약관을 한번 보시면요. 64대 이런 것도 약관을 보시면 보험기간 중에 이 코드에 맞는 수술을 하시면 지급을 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셔서 재발하셔서 수술하시면 또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325 너무 잘 아시잖아요. 3개월 이내 소견, 2년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5년 이내 심장은 안 물어보죠. 암만 물어보죠. 네, 그래서 입원 수술하신 지 2년만 지나셨으면 요거 가입하셔서 나중에 재발하셨을 때 또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준비한 플랜인데요. 요걸 다 넣으면은 비싸겠죠. 요건 40살 기준이니까 50, 60 되면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수술비는 좀 줄이시고 요 허혈성 위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1,500만 원 가입이 가능한데 요게 몇 살까지 가입되게 하세요? 80? 90세까지 됩니다. 네, 90세까지 1,500만 원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스텐트 삽입 시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관혈 수술이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셔도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고연령 고객님, 경력이 있으셨던 고객님들도 1,500만 원 위주로 해서 좀 저렴하게 수술비를 한번 가입을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년 이내 예외 질환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대 질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는 경우는 가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2년 이내 입원 수술은 없으신 분이 심장 시술 하신 경우 꼭 그런 고객님이 계시다면 꼭 가입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리츠 장점인 간병인 일당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병인일당 여전히 세계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죠. 판매하고 있는데 메리츠 간병인만의 장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는 병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간병인 일당을 가입해도 간병인을 부르기가 여의치 않아요. 그런데 메리츠에서는 그런 병동 들어가셔서 공동 간병인을 사용하셔도 고객님이 부담하신 자기부담금, 간병인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실손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타사는 약환사 10,000원만 준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메리츠 간병인이 더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약간 치사한 것 같지만 제휴업체 개수부터 저희가 2배입니다. 메리츠가 2013년부터 간병인 일당을 판매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고객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제휴업체부터 타사보다 2배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업체가 많다 보니까, 업체가 2배로 많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이라던가 고객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타사보다 조금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 품질도 메리츠가 괜찮더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넘어가고요. 그리고 요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메리츠 325 상품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500만 원 들어갔던 거 아시죠? 여전히 500만 원이, 갱신형에서는 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시면 지금 60세까지 1,000만 원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스코어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60세 고객님이 30년 납 90세 비갱신, 60세 고객님이 30년 납 90세 가입을 하시면 사실상 갱신이랑 똑같죠? 네, 그렇게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만 1,000만 원 되면 5만 원 손에 가입이 가능하시더라고요. 제가 노스코어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 계약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게 1,000원이 채 안 됩니다. 거기에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 해서 가입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선에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60세까지 325로 비갱신 뇌혈관 허혈성 1,000만 원 가입이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이번 달까지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연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운전자보험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메리츠 운전자보험이 장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입원 중이어도 가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부상이 타사보다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장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장점이 조금 없어졌죠. 네, 그래서 메리츠에서 페이백 담보를 운전자에 넣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메리츠 M드라이브 운전자보험 장점 첫 번째로 납입 면제를 뽑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부상 7급 이상 진단을 받거나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진단을 받거나 교통상해 후유장애 50%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납입 면제가 되는데, 사실상 후유장애는 받기가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자부상 7급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상 등급표 한번 찾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7급에 손목 탈구가 있습니다. 핸들 잡고 있잖아요. 사고 나셔서 손목이 탈구가 되면 자부상 7급 진단을 받으세요. 네, 그런 경우에 납입 면제도 되시고 내점 보험료도 돌려받는 페이백까지 가능하십니다. 근데 페이백 3,300원 비싸죠. 그런데 요거는 20년 납 80세 기준으로 되어 있는 페이백 금액이고요. 요즘은 운전자보험 갱신형으로 많이 하시죠. 워낙에 법도 자주 바뀌고 한도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운전자보험이 보통 20년 납 20년 만기로 많이 하십니다. 직접 설계를 해보면 20년 납 20년 만기 운전자보험 3만 원 선에 설계를 했을 때 페이백 보험료가 1,000원 정도 돼요. 이 정도면은 착하죠. 그래서 납입 기간 중에 혹시나 자부상 7급 이상 진단을 받아서 납입 면제가 되시면 납입 면제도 되고 냈던 보험료도 돌려받는 메리츠 운전자 보험이 됐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네 가지 담보가 출시가 됐습니다. 중과실 상해 사고 사망, 그리고 부상치료비, 그리고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망과 부상치료비 담보가 출시가 됐어요. 뭐 중과실은 그렇다 치고 요 음주무면허 뺑소니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 형사 합의를 보잖아요. 보통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 상대가 형사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돈 없어. 감옥으로 갈래. 감옥으로 가버린대요. 그러면 고객님은 형사 합의금은 한 푼도 못 받겠죠. 네. 그런 경우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 음주무면허 뺑소니 부상치료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저는 요 담보를 단독으로 판매하시기보다는 아직도 스쿨존 벌금을 추가 안 하신 고객님 계실 겁니다. 나는 스쿨존에서 운전 안 해 하시는 고객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요걸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음주무면허 뺑소니 같은 경우는 내 잘못인가요? 상대가 잘못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화법으로 한 번 더 터치하셔서 스쿨존도 업셀링 해주시고 요것도 같이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해보니 스쿨존 벌금 담보랑 요 4개 폐기하면 되면은 10,000원 이하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배째라 그랬을 때 그렇죠. 나는 돈 없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지 않죠. 메리츠에서 돈을 드리잖아요. 아니 그게 네. 그 사람이 그거 뺑소니도 아니고 네. 뺑소니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저기 했는데 그냥 아니, 뭐난 저거는- 들어가서 살겠다 하는 거는 저거는 나에 대한 특약이에요. 네. 여전까지 운전자는 남에 대한 특약인데 저거는 내가 아니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음주 무면허 그거 네네. 저기 뺑소니 그거에 대한 거를 저 보장을 한다는 거가 네네.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당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벌금을 뭐 못 문다 해가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가 뭐 어디 들어가느냐고. 그건 뺑소니는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가 뺑소니가 돈 못 아니지. 내겠다고 어. 시인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중과실에 들어가고 계세요. 중과실 네, 중과실도 팔고 음주무면허 뺑소니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4개가 같이 들어가니까 아마 빠짐없이 근데 보장 뺑소니가 많어. 그러니까 배째라 했을 때 내가 죽으면 5천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살아있으면 1,000만 원. 그렇습니다. 가입 금액대로 6주 이상. 6주 이상이에요. 네, 뭐 잘 이해되신 것 같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메리츠 종수술비, 손해보험 장점 그리고 생명보험 장점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손처럼 꼭 가입을 하셔서 실손에 부족한 점을 좀 보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메리츠 간편 상품은 입원 수술한 지 한 달만 지나도 가입이 된다. 한 달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메리츠 종수술비는 3,000 이상 그리고 제왕절개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메리츠 운전자는 납입 면제도 좋고 페이백까지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아이즈큐미 지사에도 이제 메리츠 클럽 달성되신 분들이 좀 계신데 저희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부분은 연속 가동 시상처럼 30만 원 하시고 다음 달 30만 원 하시면 30만 원 드리고 그 다음 달부터 30만 원 계속 하시면 50만 원씩만 드린다. 거기에 특산물까지만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요 포인트란 거를 드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기존 거를 깎고 드리는 게 아니고 추가로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포인트는 타사 같은 경우는 상품 판매를 하면은 뭐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잖아요. 해당 보험사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드리는데 메리츠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월부터 계속 이제 2달 이상 가동하신 분들 대상으로 10만 포인트씩 드리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 포인트는 메리츠몰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팀장님들이 보통 쇼핑몰 어디 쓰세요? 쿠팡 쓰시나요? 쿠팡이라던가 뭐 GS마트 이런 그 외부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업체랑 협약을 맺었는지 공개가 안 됐는데
그래도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드린다고 하니까 네, 지난달 메리츠 클럽 가동하셨던 분들은 요번달에 꼭 달성해 주시고 혹시 지난달에 못 하셨어도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속 가니까요. 근데 그게 30만 원씩은 해야 된다고요? 매달? 그렇죠, 매달. 아니 지난달 못하신 분은 이번 달 20. 20분 저희가 끝난 것 2주차까지 같은데. 했어요. 예. 아, 지났어요? 네네. 이제 2주 지나고 그 이렇게 뜨는 거 보면은 그 2주 차에 지나고 나면 30만 원 해야 된다고. 네, 맞아요. 나이가 좀 되고 아, 제가 아까 이걸 저는 생각이 나서 간병인을 쓸 때 네네. 메디체스 안 보내주고 병원 내에서 있는 사람 써도 된다고 하셨어요?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게 그러면 좀 애매해서. 거기에서 낸 공동간병인 아까 그 공동간병이 그렇죠. 그게 그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단순히 공동간병인을 쓰시는 게 아니고 그 병동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그렇죠. 병원비 영수증에 찍혀 나오는 그렇죠. 영수증에 찍혀놔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는 간병인 말고 아니 그러니까는 병원이 따로 있어. 아 네. 바로 그 병원도 운동이 그 병동을 들어가야 된다. 그게 네. 아니라 거기 그냥 이런 거기서 이런 저기 간병인 네. 저 근데- 저기 뭐 유기실에 뭐 간병 근데- 이런 거 말고 근데 1인당 5만 원씩 냈다 그러면 5만 원씩만 준다는 얘기예요. 저거 여기 아니 전부 그러니까 준비하는. 예 그거는 하는 건데 네. 말하자면 그 네. 병동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병동이 아니면은 그냥 메리츠에서 공짜로 보내주는 간병 쓰시는 게 이득이죠. 부를 수 있으면. 아까 그거는 아니 근데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쓰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데 예? 요양병원에서도 쓸 수 있어요. 요양병원에 간병인 쓰는 거가 안 되잖아요. 요양병원이요? 우리가 요양병원에 개인 간병인을 쓰는 거는 네. 그거 안 해주는 거잖아. 요양병원이라 그래갖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서. 요양원은 아니, 아닌데도 요양원은 안 병원은 되는데 되는 걸로 요양병원은 제가 저희가 알고 있어요. 보내드려요. 네, 병원 뭐 자체적으로 못 쓰게 하면은 그 대안이 있을 거거든요. 공동간병인은 병원에서 병원은 안 운영을 된다 한다거나 그런 게 이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인데 그런 데 가시면은 메리츠에 먼저 전화하세요. 입원하기 전에 간병인을 쓰고 싶은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라 쓸 수가 없다. 먼저 신청하시면 사고번호가 먼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용하시고 마지막으로 영수증 첨부하시면 사용하신 금액에 대한 실손 보상을 주실 거예요. 근데 보내주는 근데 사람도 좋던데요. 뭐 메디체에서 보낸 사람도 괜찮더라고. 그럼 지금 뭐 영수증 가지고 다 푸청구는 안 되고 미리 접수해야 된다는. 접수는 미리 하셔야 돼요. 그렇죠. 메리 아니 신청해야 돼. 뭐 2일 전인가 뭐 며칠 전에. 그 48시간은 왜 나온 말이냐면은 약관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고객님이 간병인을 신청을 하시고 48시간 이에 무조건 저희가 메리츠에서 48시간 이내 간병인을 보내줘야 된다. 의무예요. 저희 의무고요. 그거 때문에 48시간이 생긴 거니까 뭐 넉넉하게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요 시손 보상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객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중태 상태예요. 근데 계약자도 피보험자도 수익자도 고객님이 신청을 못하죠. 그럴 때는 이제 또 설계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특히나 혼자 사시는 분 계신다면은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없으시죠?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저 잠깐 여기 있을 거니까 저한테 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